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클릭하시기 전에 썸네일에서 일부러 자극적인 내용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자, 일단 왜냐하면 HLB가 이벤트 일정, 이슈가 살아있는 상황인 건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 다른 채널에서도 제가 한번 풀어드렸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이 부분에 기간적인 리스크가 있다 보다는 최근에 그 BMS 관련해서 옵디보와 여보이의 이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 경쟁사를 의식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 주가가 흔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각각 제 갈 길 잘 가면 그만이기는 해요. 그런데 HLB 차트에서 과거를 보면요. 최근에 이 두 번의 하한가 뒤에 FDA CRL 요구서안 판정 이후에 두 번의 하한가 이후에 강력한 상승이 다시 한번 그 갭을 전부 다 메우는 흐름이 나왔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어떠한 영상에서도 이것을 설명하는 유튜브는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한가를 맞고 여기 바닥에서 강한 상승 파동에서 무엇을 봐야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여기와 여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 구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FDA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끌어올렸던 장기간의 돈의 쏠림보다 이 단기간에 여기서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한 수급이 발생한 부분, 왜? 여기에서 물렸던 세력들이 FDA 실패 이후에 다시 한번 여기에서 물타기 비중이 추가 매수 비중이 있었을 거고 신규 비중이 있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FDA가 승인 실패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재승인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하한가를 메꿔버려서 올린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급이 쏠림이 있었던 거고, 이러한 여기에서 바닥대 캔들 하나에서 보통 1조 거래 대금의 기준봉들이 수도 없이 나왔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세력들의 수급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기에서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여기에서 고점이 저항이 되었던, 그리고 최근에 이 고점이 저항이 되었던 부분을 보면 FDA 승인 기대감으로 상승을 바짝 올리고, 여기에서 슬패 직전 전일 FDA 승인 거절에 대한 이슈 전날까지의 기대감을, 그 구간을 고점 저항으로 심리적 저항을 강한 구간을 만들어냈어요. 그쵸? 그게 뭐예요? FDA 승인, 재승인 신청? 재승인 신청이지만은 앞전에 이 구간을 뛰어넘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게 심리적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이 구간이 뭐다? FDA 승인을 가냐 안 가냐에 따른 기대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저항에 대한 지속성은요. 그쵸?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옵디보와 여보이의 치료제에 대해서 얘네들이 뭐 FDA를 더 빨리 받으면 어떡하냐, 이거 HLB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경쟁사, 이거 얘네 장난 아니라는데, 이거 입증된 약물이라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심리적 주가가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에서 이 흐름을 이해해야 여기에서 대거 세력들이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어때요? 이때의 기간보다 거래 대금이 확 줄었죠. 물론 이 구간에서도 지금 거래 대금이 아예 죽은 건 아닙니다. 거래량이 아예 죽은 거 아니에요. 보통 몇백억에서 몇천억을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도 나왔어요. 하지만 이 앞전에만큼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거대 세력들이 아직 이탈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말, 이쁜 말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HLB가 최근에 여기에서 장대 음봉 나왔던 이 마이너스 11% 급락이 나왔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날 왜 급락을 했냐, 그리고 그 하락폭을 왜 다시 메꿨느냐,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은 여기에서 무려 거래 대금이 3,200억 원이 나왔어요. 대량 물량이죠. 이 정도면 3,200억 원. 이날 무엇이냐,
뉴스를 쫙 보면 자, 유한양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국산 항암제 최초 미국 FDA 허가 승인이 났다라는 이슈였습니다. 그러면서 유한양행 쪽으로 수급 쏠림이 상당하게 많이 쏠려지면서 HLB가 다시 소외되는 흐름에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아직 FDA 일정이 길게 남아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단기 물량이 크게 쏟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단기 물량을 매도를 했다는 흔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HLB 보유자분들은 대부분 이 구간에서 물려서 여기에서 또 추가 매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최근에 이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주식시장에 수급 쏠림이 나오면서 인기 검색에 올라가다 보니까 한 번씩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FDA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바짝바짝 기대하고 계실 텐데 원래 제약바이오 특성상 변동성이 당연히 큰 건데 억울하게 빠진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억울하게 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HLB 보유자분들 꼭 집중하셔가지고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제가 HLB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면서 최신 업데이트 내용들과 제 생각 관점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한양의 렉라자가 먼저 FDA 승인을 받은 게 왜 HLB에게 무슨 악영향을 줍니까? 악영향을 주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상 그냥 먼저 승인 받았다고, 먼저 번호표 뽑았다고, 저건 오르고 이거는 패대기 쳐지는 건, 이건 뭐 설명하기도 사실 창피합니다. 이런 하락을 반드시 이렇게 나오게 됐고 다시 한번 또 저점을 높이면서 결국은 다시 이전 전고점을 뚫으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의미,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고요. 이런 변동성에 매일 불필요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거나 시세를 보면서 헛다리 짚어버리면 우리 그동안 보유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것들에 매번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의 HLB에게 솔직히 너무 중요한 시점인 건 맞아요. 지금 당장에 뭐 C1, C2 분류 솔직히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C1이냐 C2냐.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많고 BMS에 대한 이야기 많고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 바짝바짝 C2 가능성 높아 보인다, C1은 가능성 낮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의 심리적 압박감이 계속 개인 투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론 쌍놈의 새끼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가지고도 주가 변동성이 조금은 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왜냐? 이거의 차트의 흐름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종목들의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 때문에 간접적인 이유로 변동성을 나타낸다는 이런 이슈가 불거졌을 때 괜히 어버버하고 이상한 정보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이 흐름을 반드시,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첫째, 재료의 지속성, 이 안에서는 이슈와 뭐 이벤트와 일정이 있겠고요. 재료의 지속성, 물론 이 안에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장 참여자들, 결국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선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을 낸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연 배우들, 주인공들, 큰형님들이 필요해. 하지만 그 주가의 흐름 안에서 정답이 어떤 수급 이탈이 있는지, 대형 수급 이탈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형 수급이 들어왔는지, 돈의 크기와 돈의 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잘 우리가 해석과 팩트를 확인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차트와 수급인 거예요. 자, 수급이 결국 뭐다? 돈의 힘이자 돈의 크기이다. 이것을 잘 우리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가에서 최근 재심사 요청을 넣으면서 잠깐 일시적으로 반등에 최근 FDA 재승인 신청에 따른 기대감으로 살짝 반등 나왔다가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저항받고 지금 눌림에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지지받는 흐름, 앞전에 저점 구간을 깨지 않고 계속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 마지막 여기서 상한가를 뽑아내었던 이 하단에서 하한가에서 끌어올렸던 돈과 그 이후에 여기에서 또 어마어마한 돈이 쏠렸던 이 바닥 저점 구간 있죠. 이 구간,
이 구간까지 주가의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지금 우리 당장 10월 20날 C1이냐 C2냐에 대해서 지금 갈림길이 있는 상황인데 C2가 낮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제 어디까지 내려오느라, 이거는 뭐 사실상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C1이냐 C2 분류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10월 20일에 안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한 3주간의 움직임은 솔직하게 말하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은 뭐 추세적인 측면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지금 이 박스권에서 흐를 가능성과 아니면 여기에서 바닥을 잡으면서 우리가 C1에 대한 가능성이 아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 자, C2를 받게 되면 결국 FDA에서 중국 공장에 실사를 가게 됩니다. 중국 공장에 실사를 하냐 마냐인데, 이미 FDA와 엘레바와 항서제약과 3자 대면에서 미팅을 했었죠.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토에 대한 승인을 다 마쳤고 이야기를 다 마쳤고, 이거에 대해서 C2가 되면 이거를 약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중국 공장에 직접 다시 한번 실사를 갈 건지, 이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C2에 대해서 약식으로 진행하면 우리가 C1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하지만 이 실사를 하게 되면 많은 인적 자원과 인력 자원과 많은 부분의 일정과 시간들을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다? C2가 된다. C2. 그래서 C1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그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중국의 견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 공장에 대한 실사를 피할 수도 없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C2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이제 다른 채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걸리는 건 뭐냐? 예를 들어 HLB가 C2로 가게 되고, 근데 이 C2 분류된다는 것도 의견도 사실 지금 많다라는 건데, 왜냐면 OTV 있는 약품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약품인데 리보세라닙과 칼렘니주맙 시작을 한 것도 있고, 그런 영향력 때문에 지금 중국 공장 실사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C2로 걸리는 거고, 근데 사실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별거 아닌데 괜히 C2로 갔다라는 이유도 주가가 좀 더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결과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C2는 6개월 정도고 C1은 3개월 정도예요. 2개월, 3개월. 그게 11월 20일 앞두고 있고, 자, C2의 같은 경우 3월 20일이고, 우리 그 BMS 옵티브와 여보이의 FDA 승인 날짜는 4월 20으로 보고 있는데 앞당겨질 수도 있겠죠. 이 또한.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렇게 6개월이냐 3월 20일이냐 내년이냐 올해냐, 이 두 가지에서 예를 들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짧은 시간을 좋아하겠죠. 긴 시간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에 조금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본질을 흐트리는 내용들은 아니다. C1이건 간에 C2 간에. 사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간적인 리스크를 내가 감당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본질을 흐트리는 내용은 아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 걱정거리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대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옵티브와 HLB보다 먼저 승인이 나버렸다. 그러면 또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인 측면에서 꼬이는 거예요. 괜히 심술 부리는 거죠. 유한양액 먼저 보냈고 BMS 옵티브 먼저 보냈고 이래버리면 HLB 진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너네만 이러냐,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냥 이렇게 초보틱한 생각으로 사실 시장에서 주가가 빠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실망 매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망 수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필요한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크게 대응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불필요한 이슈들이 본질을 흐트리지 않는 이슈들에 절대 여러분들 무지성 대응은 하지 마셔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하시겠지만 혹여나 큰 변동성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HLB가 여기까지 갑자기 또 빠졌을 때 정신 못 차리고 막 시간 뺏기고 이러지 마시고, 깔끔하게 제가 보다 편안하고 빠르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다? 제 유튜브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은 제가 HLB 영상 앞으로 꾸준히 쭉쭉 찍어 드려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결정적일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많은 구독과 관심,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